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불금이죠. 지금 이 시간쯤에는 많은 분들이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 필리핀 집 특징 그리고 그 작은 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면은 집을 짓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집은 첫 번째 영상에 보면 저 뒤에 있는 벽, 저것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법으로 집면 중에 한 면을 방화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용적률도 있습니다. 필리핀도 용적률이. 그리고 이제 그 블록으로 집을 담을 쌓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지붕을 그 철판으로 얹는 건 특징이 있는데, 이 한국에서 집을 좀 지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집을 짓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집을 짓는 것이 그러니까 지진에 많이 대비를 합니다. 지진에. 그래서 그 이 영상에서 보시면 이 아래층 위층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래층에 그 블록 사용하는 블록하고 위층에 사용하는 블록이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왜냐하면 아래층은 좀 넓은 걸 쓰고 위층에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좀 작은 걸로 쓰죠. 그리고 이제 그 벽을 전부 다 이제 단단하게 이제 그 안에도 다 세면을 넣습니다. 철근을 박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지진이 와서 흔들릴 때를 대비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 또 그 지붕을 저렇게 그 처마에다 그 기둥에 나온 그 철근을 갖다가 구부려 가지고 그 지붕 그 기둥을 다 거기다 묶고 다시 그 용접을 합니다. 절대로 그 흔들리지 않게. 그래 놓고 그 위에 이제 은박지를 씌우고 다시 저렇게 퍼런 포도로스 또 씌우고 거기다 이제 철판을 덮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피스로 꽉 박아 놓는 거죠. 절대로 안 빠지게끔. 그리고 그 철판도 두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집장사들이 짓는 집들은 철판이 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불 많이 받죠. 뜨거울 때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은 소리가 다릅니다. 막 철판이 얇으니까 막 그냥 기관총 쏘는 소리가 막 나죠. 그런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을 짓는다면은 좀 두꺼운 철판을 사용해서 짓는 게 좋습니다. 집 짓는 문제만큼은 그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는 기후,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짓는구나를 알고 계시면서 현지인들이 왜 이렇게 좀 짓는가를 존중을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을 할 때 천장도 석고보드를 쓰셔야 됩니다. 석고보드를 쓰셔야지 불이 나게 되면은 쉽게 옮겨 붙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은 이제 그 벽을 다 칠을 합니다. 칠을 그 자동차 칠하는 것처럼 그 속에다 그 기초칠을 하고 하얀색으로 거기다 이제 빠데를 또 바릅니다. 다 빼빠로 갈아내 가지고 거기에다 또 칠을 하기 때문에 불이 금방 붙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타도 물걸레로 잘 닦으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죠. 오히려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그 창문을 잘 보시면 이 밀폐된 그 강도를 아실 수 있습니다. 밀폐. 왜냐하면 태풍이 오게 되면 막 소방호수로 막 쏘는 것 같이 그 들이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막 졌습니다. 제가 그거를 몰랐습니다. 제가 집을 질 때, 제 집을 질 때. 그래가지고 열만 빼내는 것만 생각해갖고 그 바람을 잘 통하게 했는데 그 부분이 태풍이 오는 방향에서 직각으로 맞는 방향이라 불이 한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보강을 했는데 그런 것도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 짓는 사람들은 절대 말 안 해줍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단단하게 짓는 게 좋습니다. 집은. 왜냐하면 한번 지어놓으면은 오래 살아야죠. 그 다음에 대충 제가 이게 집 짓는 내용을 대충이라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리 집을 자기가 전문가처럼 한국에서 잘 짓는다고 해도 여기서는 태풍과 그 다음에 지진 이걸 대비해서 그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은 집들을 영상을 통해서 또 보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영상에 나오는 요 장면이요. 요런 작은 집들은 대개가 투베드룸에 이런 작은 정원이 있는 요런 집들입니다. 요런 영상 지금 나오시죠? 나오는 거 보시죠? 자, 요렇게 전부 다 작은 집들이 거의 투베드룸 아니면 쓰리베드룸 요 정도입니다. 요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요런 집들을 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한국서 은퇴를 하시고 필리핀에 와서 사시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그 필리핀 이주 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투베드룸이 있으면은 자기가 방을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친구분이 오거나 하면은 방을 하나 내줘야 됩니다. 방을.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부를 방을 줘야 됩니다. 필리핀은. 출퇴근하는 가정부가 아니라면은, 가정부라고 해서 너 마당에서 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여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투베드룸이 있으면은 요런껏 작은 방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의 가정부들은 자기 몸 하나만 누울 정도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작은 방을 줘도 됩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꽉 낄 정도로 작은 방을 만들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 작은 침대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그 정도 스페이스는 있어야겠죠. 싱글베드 작은 거. 그런 정도가 하나 들어갈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3룸이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근데 왜 가정부 방은 그 방으로 치질 않습니다. 작게 만들어서 그 스탁룸, 거기다 다리미질도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데, 왜냐하면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양해를.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출퇴근하는 가정부를 고용을 한다 하면은 이제 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은퇴를 해서 와서 사시는 분들은 심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자기하고 친했던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분들도 그냥 한국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가끔씩 뭐 석 달 한 번이라든지 뭐 2달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필리핀에서 하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가 있으니까 가면은 경비가 안 되니까 우선 좋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런 관계들을. 그러면은 이제 친구한테 방 하나 내주고 자기 먹는 거 같이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분이 한국 오실 때는 대부분이 뭐 된장을 갖고 온다, 아니면은 뭐 맛있는 거 뭐 이렇게 밑반찬을 갖고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서 이제 그 여행을 다니면은 정말 해외 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죠. 그 여행도 집 근처에 가까운데 이렇게 사시면은 차를 이용해서 가까운데 왔다 갔다 하시면 되지만, 또 친구들하고 여행 계획을 잡아서 이 로컬 여행사죠. 한국 사람이 하는 데가 아니고 로컬 여행사를 이용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투어를 가는 겁니다. 낚시라든지 뭐 스킨스쿠바라든지
이런 거를 플랜을 잡아서 가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게 지낸다는 것도 참 즐거운 일입니다. 아니면은 완전 필리핀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갖고 뭐 필리핀은 관광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동네 자체도 작은 관광지도 많지만 또 뭐 전국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뭐 대거로 오는 그런 훌륭한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 로컬 여행을 다니셔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좀 다니시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집 딱 잠궈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룸, 투베드룸이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이 지금은 제가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집을 짓는 데는 과거에 땅 빼고 건축비만 70만 페소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압니다. 물론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평범하게 짓는 그런 스타일들이 한 70만 페소 이상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은퇴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뭐 돈 한 푼도 없이 와서 산다 이런 경우는 뭐 있을 수가 없고, 그래도 내가 연금이 나오고, 그래도 집 한 채 살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집 한 대 산다 해봐야 뭐 2, 3천만 원 정도면은 살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보증금을 얼마 내고 다달이 얼마씩 내는 걸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직접 살 수는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집을 장만을 하시려면. 그런데 이런 작은 집들이 아담하죠. 보기도 좋고, 그리고 사실 때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은퇴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혼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면 뭐 두 부부가 두 쌍 이렇게 오셔서 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럼 집을 두 채를 사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집을, 이 필리핀의 아파트 개념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요런 집들을 조금 크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 반을 딱, 예를 들면은 지붕이 삼각형으로 딱 됐으니까 반을 딱 잘라가지고 집을 두 채 짓는 거죠. 안에는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그러면은 건축비, 허가비 뭐 이런 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채는. 그리고 저렴하죠, 일단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짓는 것도 아파트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러면 두 쌍이 집을 짓는다면 한 채를 져가지고 공간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뭐 한 공간에 투 베드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집 전체는 침실이 4개가 되겠죠.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좀 꾸미고 싶은가에 따라 가지고 내부 설계만 조금 이제 좀 특별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에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마 밑에, 그러니까 철판 지붕 밑에 이거를 철판으로 내야 됩니다. 거기를. 그래서 뭐 그 집장사들이 짓는 집들은 다 거기를 베니다로 다 해가지고 칠을 하는데, 저 베니다라는 것이 그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쇠하고 나무하고 닿는 부분은 썩습니다. 금방. 그 비둘이 치고 뭐 이러면 금방 썩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기를 처마용 철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판으로 되셔가지고 단단하게 한번 딱 해놓으면 절대 안 망가지게끔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단단한 집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 서양 사람들도 필리핀에 와서 사느냐? 연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연금은. 생활비는 들쑥날싹합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가죠. 연금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오면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뭐
보니파시오가 어떻다, 뭐 마카티 어디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것 같으면은 그냥 한국 사시는 게 100번 난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필리핀의 보니파시오가 좋다. 좋긴 뭐가 좋습니까? 분당이 낫지 일산이나. 그런데 비싸긴 또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돈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살게 되면은. 차라리 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오는 관광지, 이게 다 빌리지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집들이 다 빌리지에 있는 집들입니다. 빌리지에 있는 집들에 살면은 빌리지 자체 내에 수영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슈퍼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뭐 SM, 로빈슨 이런 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로컬 브랜드도 많습니다. 뭐 피어골든이 뭐 여러 가지 그 슈퍼마켓들이 많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그런 데가. 그리고 그런 데하고 이 재래식 시장 이런 데를 잘 그 이용을 하시면은 정말 생활비도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문제 때문에 해외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 예를 들면은 필리핀에서 와서 사신다. 그러면은 서울 사셨던 분들이 지방 먼데,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데 가서 사시는 거 은퇴해가지고 그런 데서 전원생활 하는 거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또 4시간이면 갑니다. 인천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가깝고 그 다음에 공항서도 가깝고 교통편으로 치면은 지방에 사는 거하고 비등비등하게 됩니다. 지방에 사는 거하고는. 그리고 이제 저렴하게 살면서 여행을 많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그런 점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먹는 것들도 그 저렴하게 잘 먹을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필리핀은 겨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똑같은 그런 날씨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건강관리하기가 참 좋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지방으로 귀농을 하거나 뭐 지방에 가서 전원생활 한다 이런 것보다는 필리핀에 오셔서 외국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여행도 좀 많이 해보시고 하면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리고 인생에 대한 만족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서 살면서 안주하려고 들고 그 시골에 가서 한국에서 전원생활하는 시골은 빌리지가 아닙니다. 그냥 각자 이렇게 전원생활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거나 따로 살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뭐 물건을 구입하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필리핀은 게 빌리지입니다. 빌리지. 빌리지 큰 데는 신호등도 있습니다. 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데는 좀 비싸죠. 그러니까 적당한 빌리지를 찾아서 사시면은 빌리지 인근에는 웬만한 마켓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안 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도 유지비가 기름값도 쌉니다. 필리핀은. 그러니까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필리핀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 한국에서 귀농을 한다거나 전원생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단층짜리 집 마지막 영상에 수영장이 있는 집이 나옵니다. 이 집은 이제 비에폼에 있는 집인데, 요런 스타일 집이지. 요런 스타일의 집이 이제 비에폼에 있는 집들인데, 가능하면은 수영장을 운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무지 들어가고, 저거 관리하는데 진짜 인력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좀 매달려야 됩니다. 저 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빌리지 안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좋죠. 당장 뭐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산다, 뭐 폼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층 영상들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 올려드린 이유는 뭐 별건 아니고, 지금 2층 그 뒤에 그 수영장 뒤에 나오는 이런 집들이 필리핀에 오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2층 집들인데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근데 이런 집들은 왜 영상을 올렸냐면은 은퇴하셔서 심심하니까 민박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계십니다. 민박. 근데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만 자기가 잘 가려서 받고 뭐 여행에 취미가 있다 그러면 여행 안내도 하시고 뭐 이러면은 나름대로 큰 수입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수입을 올리시면서 또 나름대로 은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2층 집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은 2층 집에서는 은퇴한 분들이 혼자 살기는 벅찹니다. 청소하고 이런 게 엄청납니다. 관리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하게 그런 뭐 민박 같은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은 단층 집에서 방 2개짜리 정도 사시는 게 좋고, 또 친구분들하고 같이 은퇴 생활 하신다면은 집을 2채 짓지 마시고 한 채를 지면서 안을 갈라 가지고 똑같이 나누면은 저렴하게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필리핀은 그런 아파트를 그렇게 짓는 데가 많습니다. 필리핀은. 그 점을 아시고 제가 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집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집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간략하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그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또 더 올릴 수 있는 영상이 있는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카톡을 주시면 제가 그 궁금하신 질문 사항에 맞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즐겁게 잘 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